교수실에서 펑! 연세대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오전에 이 소식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 참 많으셨을 겁니다. 연세대 교수연구실에서 테러로 의심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먼저 연세대 학교 관계자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경찰은 지금 이 폭발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조사견까지 와서 지금 각 교수실마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지금 저한테 뭐 자세한 사진을 보여주진 않았고요. 터지고 난 뒤에 증명연체 한쪽이 터진 그 사진만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교수님 상태를 혹시 좀 들으십니까? 교수님 상태는 제가 전화를 가보진 못했고요. 전화를 부분적으로 1도 내지 2도 화상을 입으신 것이고. 네, 뭐 말씀처럼 해당 교수는 지금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인데 일단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 테러로 의심되는 그런 폭발물, 사제 폭발물인데 폭발의 어떤 형식이 텀블러라고 그러죠. 보온병 안에 그 건전지로 연결을 해서 터지면 나사못들이 터져갖고 불특정 다수한테 꽂혀서 상해를 입히는 그런 사제 폭발물로 알려졌습니다. 저기 화면에 나오네요. 그렇죠. 지금 둥그런 이 모양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쇼핑백에 담았다는 거죠. 교수가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쇼핑백에 이 손잡이에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가 그걸 들고 들어가서 열었는데 열자마자 터진 거죠. 저렇게 지금 화면에도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그림 그대로인데요. 문제는 다행히도 1도 화상 정도에 그쳤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조악했다는 거예요. 그 폭발의 어떤 물의 이 실험이. 그래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치안에서 좀 안전하다는 게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 또 폭발물 또 총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전하다고 여겼는데 이 사제 이 폭발물이 터졌으니까 이것이 과연 무엇을 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했는가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조악하다고 해도 저게 보통 놀랄 만한 일입니까?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보시죠. 저희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테러 의심 연대 폭발 사건입니다.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는 지금까지 좀 짚어봤다면 사실 제일 궁금한 건 누가도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이 사제 폭발물을 교수실에 걸어놨냐 이겁니다. 모방이냐 원한이냐. 백 변호사님 좀 설명이 필요할 거예요. 통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생기면 왜 그 대상을 상대로 이런 행동을 했는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이 지금 소위 테러를 당했던 이 김모 교수가 혹여라도 원한을 살 만한 일이 있는지 그 부분을 맨 먼저 확인합니다. 그럼 금전관계부터 모든 걸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단 직업의 특성상 교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을 이제 매겨야 되는 일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학생과 혹시 성적과 관련해서 무언가 불편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거를 통해서 일단 용의자를 좀 축소를 해봐야 되는데 이제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묻지마 테러인 경우입니다. 묻지마 테러인 경우는 사실 저 안에 연대 안에 CCTV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사실상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되면은 이거 누가 했는지 알 방법이 좀 없거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러에서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로 지금까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소위 말하는 이 보온병, 그 텀블러, 이 폭발 테러 내용이 보면 이 폭발물 내용이 약간 IS가 사용했던 그 나사못 그 폭탄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사실 폭발물 만드는 거 금방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규제도 이제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현정님 진짜 무서운 게 사실 이 사제 폭탄이 지난 영국 맨체스터 테러나 지난 2013년도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일어났던 그 테러에서 사용된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IS가 쓰는 방법이 보면 폭발력이 강하지 않는 폭발물을 쓰면서 피해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 이게 결국은 뭐냐면 예전 2013년 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밥솥 안에 거기에 폭발물과 함께 온갖 나사를 넣어서 폭발함으로 해서 피해가 컸고 그랬죠. 이번에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식의 방법을 많이 쓰죠. 아마 폭발물 자체 많이 들고 와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묻지마 지금 폭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로운 늑대 불특정 어떤 그 단체에서 행해졌던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이제 예전에 우리 김포공항에서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는 사실 이런 일은 없었는데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최근에 IS가 유럽 쪽에서 상당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맞물려서 또 하나의 어떤 모방 범죄가 아닌지 실제로 또 IS가 하는 것은 아닌지 아마 우리 당국의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한 거 한번 보시면 이제 원래 이 사제 폭발물이 이제 수류탄에 구슬이 퍼진 논리와 마찬가지로 폭발이 되면 이 나사못이 이제 팍팍팍 터지는 건데 백 변호사님. 네.
뭐 사제 폭발물의 이제 근원을 쫓아가면 도대체 누가 갖다 놨는지는 밝힐 수 있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제 폭발물에 사용된 그런 물건들, 그 텀블러부터 그 안에 있는 나사들의 출처까지 확인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이 확인 가능한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뭐 어쨌건 굉장히 조악한 폭탄이었으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지만 이건 조악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기본을 갖춘 폭발물이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연대를 나오지 않아서 연대 지금 CCTV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게 쇼핑백에 담겨져서 김 교수 그 문 앞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상을 특정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아까 제가 불특정 다수라면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모 교수를 겨냥을 했다면 그렇네요. 일단 첫 번째로 용의 선생 오를 만한 사람들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조사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성적에 관련돼서 혹여라도 이 교수님과 마찰이 있었던 학생이 있었는지 그러면 좀 대상을 좁히면 그 대상이 이 지금 폭발물에 사용된 물건들을 어떻게 구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제 경찰 조사가 좀 나와봐야 하니까 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좀 더 사실 확인되면 저희가 또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에서 벌어진 이제 끔찍한 테러 의심 사건까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